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위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60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한국 나환자 학살사입니다. 이 한국 나환자 학살사는 2012년 1월 12일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원 전집에 수록된 친필 유고작품입니다. 한국 나환자 학살사 하나원. 일본 통치하에도 한국인 나환자의 살상사건이 없었던 것이 8.15 해방이 되고 조국이 광복된 땅 위에서 동족에게 나환자는 죄 없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무색할 지경이다. 고원에 있는 문둥이 죽이고 살인 났다더니 그 꼴이건만 하는 말을 살인자들이 농언하고 이 무도한 살육을 법이 뒷받침하듯 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사회 정의가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옛 속담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언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으로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국제연합의 승인으로 독립된 국가라 하겠으며 또한 1949년 12월 10일에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을 총회에서 채택 선포하고 있으니 한국도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지키는 나라와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환자나 나자는 집필하는 이 시간에도 낙동갱생원이 논산에서 몰리고 또 김해에서 몰리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또한 나자의 거주권이나 생존권마저 침해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됨을 법은 정의는 묵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완치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책의 말을 하자면 이 땅의 나환자들은 이런 비인도적인 사건들을 어째서 방관하고만 있었던가 한다. 자라모가지 같은 처사는 나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다. 나환자의 일은 나환자 자신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태까지의 여러 가지 신뢰로서 말할 수 있는 즉 나환자는 나환자의 공동운명을 개척하고 나아가서는 인간 승리의 단결이 절대적이다. 학살 사건의 대표적이며 무자비한 두 사건을 볼 때 그 첫 번째의 소록도 나환자 학살 사건은 소록도 직원이 하등 학살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자기들의 친일의 주구상과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환자 지도층을 학살한 것이며 그 두 번째의 비토도 나환자 학살 사건은 영복원 원장이 비토도 미개간지 접수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치 않고 무단 점유책으로 나환자를 입죽해 하여 도민에게 학살당하게 한 것인즉 그들이 진정코 나환자의 동지인지 적인지 그들의 나병상인적 행동으로 보아 아직은 판단치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토도라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에 속하는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집필하게 된 것은 천안절통하는 학살당한 위력 없는 넋들의 처절한 후원이라 하겠으며
그 원통한 그 넋들의 명복을 빌고 그 슬픈 넋을 유령하는 길로서 한국민의 약자에 대한 잔악성과 인간의 존엄성과 약자에 대한 사회정의 모독에 대한 그 무자비한 학살을 온 인류 앞에 공개하며 고발한다. 여기서 호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소연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말 1945년 8월 20일 오후 10시경이었다. 치료 본관에 근무하는 안과의사 석천이, 여기서 석천은 한국인입니다. 석천이 셔츠 바람으로 신생리 환자 고문 이종규 집에 숨가쁘게 달려와서 암행어서 출두야를 연달아 외쳤다. 종규는 어떤 일로 이 밤중에 뛰어오십니까? 그러자 석천이 네, 지금 직원지대 창고를 다 열고 제거품을 연신 반출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다간 내일부터라도 6천 환자가 굶어 죽게 돼요. 그래 참아 볼 수 없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이 급보는 각 부락에 퍼지고 이종규는 전 간부를 소집하고 경계선 감시소 앞 광장에 갔었다. 감시원, 왜들 이 밤중에 모였나? 환자 측, 지금 창고를 열어놓고 물건을 마구 실어 섬 밖으로 내간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감시원, 그런 일이 없다. 환자를 건강 직원지대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을 수 없다. 환자 측, 그럼 창고 열쇠를 내주시오. 감시원, 그렇겐 못해. 빨리 가. 빨리 안 가면 총을 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총소리가 타당타당 하면서 몇 명이 직설하고 5, 6명의 중경상자를 내었다. 감시원, 오늘 밤은 모두 물러가라. 내일 아침 10시에 각 부락 대표와 50m 거리를 두고 절충하자. 이 몸서리치는 밤을 환자들은 공포와 죽음을 예감하고 돌아왔다. 이 밤에 석천과 이종규는 배를 타고 소록도에서 탈출해버렸다. 다음 날 8월 21일 아침 9시 각 부락 총대, 부총대 및 지도층이 수도관에서 회합하였다. 약속 시간인 10시에 일행은 경계선 감시소 앞 광장에 갔었다. 여기서 총대, 부총대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통장 내지는 반장, 또 부통장, 부반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차 50m 간격으로 타협하자는 간밤의 약속은 간데없고 환자 대표된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무장경비대 수십 명과 무장한 직원 수십 명이 일행을 포위하는 것이었다. 무장한 직원이 동생리 김아무개, 여기 나와 꿇어앉아. 꿇어앉은 김아무개 앞에 길이 6척의 날카로운 죽창을 쥔 무장한 직원이 다가서면서 일거에 김아무개의 허벅다리를 찔렀다. 죽창은 허벅살을 관통하고 땅속 한자 깊이까지 꽂혔다. 죽창은 혼자 발발 떨고 있었다. 이어 큰 호령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총성이 땅땅 땅땅 하더니 김아무개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더니 심장부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진다. 피를 본 직원들은 총, 죽창, 곤봉으로 순식간에 아기의 단발마가 되어 환자 대표단 일행 50여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다. 자유와 해방의 8월은 죽음의 8월이 되고 8월의 하늘과 땅과 시체는 학살된 피로 물들었다. 여기서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말마는 산스크리트의 마르만의 음역인데 사혈을 가리키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죽음의 혈이니 이 혈을 막거나 끊어버리면 그대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단말마의 본뜻은 죽음 또는 죽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산혈화의 시체는 치료 본관 앞 해변의 솔밭 사이에 구덩이를 파고 50여 명을 한 곳에 퍼던지고 송지 2독을 붓고 날 화장을 하였다. 여기서 시산혈화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산을 이루고 피는 강물을 이뤘다는 뜻인데요. 송지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과의 나무가 손상을 입었을 때 분비되는 천연수지의 하나인데 흔히 우리는 송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채 죽지 못하고 숨이 붙어있는 송장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이 목숨이 불길 속에서 사람 살려줘요 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면 불이 붙어있는 화신이 찬송가를 부르며 숨져간다. 여기서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에 몸신자를 써서 불태워지는 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냥에 미친 무장 직원들은 오후부터는 병석을 앓고 참석치 못한 지도층의 집집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문전에 세워놓고 총살을 하였다. 이 밖에 8월 19일 벌교 방면으로 콩 운반차 인솔에 간 나환자 수백 명을 해로의 바다 위에서 무조건 3일간 단식시키고 이 가운데서 지도층과 가장 건강한 환자 10여 명을 등량 해상으로 끌고 가서는 싣고 온 콩 무더기 위에 세워놓고 마구 총살을 하였다. 콩에 피가 흘러 피범벅이 된 피콩을 후일 환자들에게 먹였다. 여기서 등량이라고 하는 것은 등량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등량도는 본래 장흥군에 속하였으나 1896년에 완도군으로 또 1914년에는 고흥군으로 편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섬 이름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식량을 구했다는 뜻에서 등량이라 하였고, 또 다른 유래는 이순신 장군이 산풀을 엮어 산 꼭대기에서 마름처럼 쌓아두고 왜군에게 군량미로 속인돼서 유래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8월 21일 오후 4시 전 환자를 해집시켜 놓고 오순재, 송기종 양씨가 총살은 앞으로 없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소록도 나환자 학살 사건은 82명이 무고히 학살되었다. 며칠 동안 공포와 죽음의 소록도에서 벗어나려고 400여 명이 탈출하였다. 오, 송, 양씨 이하 직원들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광주경찰서에 소록 6천 환자 봉기하여 직원 가족을 다 죽이고 녹동을 짓밟고 고흥으로 가고 있다. 긴급 진압대를 보내라 라고 전보를 쳤다. 며칠 후 기관총 수정을 가진 경비대 일행이 와서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당시 구북리 총대 김민옥, 이화 남생리 김남두는 직원들이 환자에게는 금단의 직원지대에 은닉하여서까지 그들을 보호하였다는 것이 석연치 않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이 소록 나환자 학살 사건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후일 내리기로 하겠다. 특히 이 사건을 엮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소록 자활회 기관지 소록 1권 1호의 김학수 씨의 해방 당시 소록도 환자 학살 사건의 전후 전말을 주축으로 하고 당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하여 이 원고가 작성됨을 밝혀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된 지금의 잣대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싹트기 전이었기에 짐승 취급도 못 받던 이 시절 나환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글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수필이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로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고 하나훈 시인은 한센인의 인권을 위하여
투쟁한 시대의 영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더욱더 하나훈 시인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61화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문학작품에 도전하는 우를 버리자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훈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